글로벌 비트 시간입니다. 시장의 랠리에 불씨를 다시 지펴줄 것으로 예상이 됐던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이후에 어제 우리 시장도 그다지 눈에 띌 만한 흐름을 보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여기에 계속되는 매크로에 대한 불안감, 금리 인하 지연에 대한 불안감이 시장의 3대 지수를 모두 끌어내렸습니다. 다우존스 지수는 600포인트나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저희 글로벌 비트 보시면서 간밤 미국 증시 어땠는지 체린 앵커와 함께 먼저 짚어보시죠. 네, 간밤에는 엔비디아를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만 좀 웃을 수 있는 하루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자세한 시장 상황 함께 확인해 보시죠. 엔비디아의 깜짝 실적이 증시 전체를 부양해주지는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아쉽게도 그러지 못했습니다. 간밤에는 JP모건의 제이미 다이먼 CEO가 미국 경제 경착륙을 예상하기도 했고요. 또 골드만삭스의 CEO는 연내 금리 인하 어렵겠다라고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시장의 우려를 키울 법한 소식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3대 지수가 이렇게 일제히 하락으로 거래를 마치는 모습이고요. 특히 다우지수가 1.5% 하락하면서 올해 들어서 가장 큰 하락률을 오늘 기록했습니다. 다우 구성 종목 30개가 일제히 하락을 했고 보잉이 급락한 영향이 있었는데 자세한 이슈는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나스닥 지수와 S&P 500 지수는 사실 장중에 사상 최고가 수준을 터치했다가 이렇게 하락으로 거래를 마무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히트맵을 열어서 전반적인 섹터와 종목별 분위기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엔비디아 나 홀로 환하게 초록불을 켜주고 있죠. 이 마치 엔비디아에 몰빵하기 위해서 다른 모든 주식들에서 돈을 뺀 것만 같은 흐름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주가가 무려 9%의 급등으로 진행이 되는 오늘인데요. 정규장 기준으로는 처음으로 $1,000 선을 뚫어내기도 했습니다. 이 전날 발표했던 깜짝 실적 그리고 10대1 주식 분할에 대한 발표 덕분이었는데 이후에 진행됐던 컨퍼런스 콜까지 다 정리를 했을 때 한마디로 AI에 대한 수요는 여전히 폭발적이고 엔비디아의 고성장은 지속되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엔비디아의 사업 확장에 따른 수혜주도 또 궁금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오늘 한번 특별히 준비를 해봤는데요. 엔비디아의 경제, 이 생태계에 깊숙이 연관되어 있는 종목들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가장 먼저 엔비디아 수혜주하면 TSMC를 빼놓을 수가 없겠죠. AI GPU를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있는 업체로 자리매김하고 있고 어제 모건 스탠리에서 올라온 보고서에 따르면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TSMC 주가 상승의 촉매제로 자리할 수 있겠다. 이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간밤에 TSMC의 주가 1%가량의 오름세를 연출하기도 했고요. 두 번째로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포함이 됩니다. D램과 낸드의 핵심적인 공급업체에 해당하고 이 폭스콘 산업 인터넷의 경우에는 상해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종목인데요. AI 서버 시장의 최대 수혜주로 평가받는 종목이기도 하고 그리고 엔비디아에게 있어서는 제조 및 조립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업체에 해당합니다. 네 번째로는 에이수스 테크 컴퓨터도 있는데요. 엔비디아 GPU 기반 그래픽 카드 그리고 컴퓨팅 시스템을 생산하고 있는 업체에 해당하고 이 엔비디아의 GPU를 활용해서 게이밍, 시각화, 데이터 센터 등 여러 가지 분야에 납품되게 될 혁신적인 제품을 직접 만들고 있는 업체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밑에 6개의 종목들도 쭉 써 있는데요. 어제 사실 혜은 앵커가 이 시간에 소개를 해드렸던 종목들입니다. 이 6개 종목들은 엔비디아가 분기 실적을 발표한 이후에 특히나 주가가 잘 가는 종목들을 분석해 놓은 종목들에 해당하는데요. 이 종목들의 흐름도 계속해서 주시를 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지난 1년간 엔비디아의 주가가 240% 급등할 때 이 위에 있는 종목들의 주가가 잘 가기도 했습니다. TSMC의 경우에는 81%, 마이크론의 경우에는 91%, 그리고 이 아래에 있는 두 종목은 각각 68%, 69%의 급등세를 나타내기도 했는데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잘 가
가질 수 있을지 이번 엔비디아의 실적과 함께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엔비디아 실적에 따른 수혜주를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그 밖에 간밤 시장에서 주목받았던 특징주들도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알리바바 준비를 했는데요. 45억 달러 규모의 전환사채를 매각한다라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시가총액의 2.3%에 해당하는 규모가 되겠는데요. 이 소식에 따라 알리바바의 주가는 2.3%의 내림세, 오늘 80달러 선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보잉 소식도 확인해 봅니다. 보잉의 CFO가 현금 소진에 대한 우려를 직접 인터뷰를 통해 표했습니다. 이 더딘 납품에 대한 회복세의 이 부분을 문제로 삼고 있는데요. 지난 1월에 발생했던 보잉 737 맥스 9 기종 사고에 따른 여파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이런 설명을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라이브 네이션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팝스타의 내한 공연 티켓팅을 한 번이라도 해보셨던 분들이라면 아주 익숙할 법한 종목인데요. 이 미국 법무부로부터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고소를 당하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콘서트 티켓팅 시장에서 워낙 독점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팬들이 너무나 높은 비용을 지불하면서 티켓팅을 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문제로 삼고 있는 것이고요. 이 소식에 따라서 라이브 네이션의 주가는 7.8%의 급락세로 진행이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승 특징주인데요. 엘프뷰티가 실적 발표 이후에 큰 폭의 급등세를 나타냈습니다. 4분기 매출과 EPS가 각각 비트였는데 53센트로 발표가 됐습니다. EPS가요. 그런데 전망됐던 수준이 32센트이기 때문에 엄청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해줬습니다. 이렇게 간밤 있었던 미국 증시 특징주들 정리해드렸고요. 계속해서 혜은 앵커가 주요 외신 헤드라인 이어갑니다. 네, 주요 외신 헤드라인 이어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준비한 헤드라인에 앞서서 이더리움 현물 ETF가 SEC를 통해서 승인이 났다라는 속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더리움 가격 3% 넘는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반대로 비트코인 가격은 반대로 하락하는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부분도 참고하시면서 오늘 외신 헤드라인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엔비디아가 장중에 1,060달러 선도 돌파하는 흐름을 보여줬는데 시장에 상승 랠리를 불어넣지는 못했습니다. 엔비디아가 숨을 불어넣을 줄 것으로 예상이 됐던 3대 지수 모두 하락하면서 마무리를 했는데요. 이렇게 칩 스타덤에 오른 엔비디아입니다만 홀로 반짝반짝 빛났던 하루였습니다. 함께 살펴보시죠. 네,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모두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엔비디아가 전일 주목할 만한 경영 실적과 함께 새로운 모멘텀을 확인하는 실적을 발표한 이후 주가가 한때 10% 넘게 오르며 장중 1,06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종가는 9.32% 오른 1,037.99달러에 형성됐습니다. 그러나 엔비디아 실적이 시장의 랠리에 숨을 불어넣을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이른바 엔비디아 효과가 여타 산업에 미친 즉각적 영향은 미미했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S&P 500 지수 구성 종목 500개 가운데 단 48개만 엔비디아 등이 주도한 상승세에 올랐던 겁니다. 이는 지난해 12월 20일에 19개 종목 상승, 지난달 12일에 40개 종목 상승에 이어 가장 상승세가 저조했던 날입니다. 섹터 중에선 유일하게 IT 섹터만이 엔비디아 상승을 받아갔고 나스닥 지수와 S&P 500 지수는 장중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으나 이 거래의 연속 하락 마감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엔비디아가 현재 올려주고 있는 순이익과 앞으로 상승세를 얼마나 이어줄 수 있을 것인가 블룸버그 통신에서 분석한 자료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엔비디아의 순이익은 2013년을 기점으로 급격한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이번에도 역시 총 마진율이 70%를 넘어서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분기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70% 중반대에 총 마진율을 보일 것으로 전망한다라는 엔비디아의 발표가 있었는데 자, 그렇다면 ROC를 함께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주가의 강도가 어느 정도 세냐, 그러니까 상승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는 힘이 어느 정도 되느냐, 그 부분을 함께 집계를 해봤는데요. 일단 0을 넘어서게 되면 ROC가 높다, 그러니까 주가 상승을 이어갈 수 있다라는 반증이 됩니다. 그런데 엔비디아의 경우에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고요. 다만 그 상승 강도의 힘 자체는 다소 약해지고 있다라는 부분 함께 체크 포인트
삼아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 급격하게 자산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간밤에는 또 장중에 1,060달러 선을 돌파하는 흐름까지도 보여줬기 때문에 엔비디아만큼은 계속해서 반짝반짝 빛날 수 있을 걸로 기대가 됩니다. 거기다가 어제 발표한 10대 1 액면 분할 소식 덕분에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이 추가적으로 더 유입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도 자리하고 있는데요. 마크 주커버그라던가 제프 베이조스, 빌 게이츠의 자산 규모가 원의 크기로 표시가 되고 있는데 젠슨 황 CEO도 굉장히 큰 원의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순 자산이 엔비디아의 급등으로 인해서 자산 가치가 높아지고 있다는 부분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자, 엔비디아를 바라보는 글로벌 IB들의 시선도 여전히 호의적입니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 또 추가적으로 목표가 상향 랠리가 줄을 이었는데요. 지금 이렇게 뭐 한 10개 IB 정도의 의견을 적어놓긴 했습니다만 이보다 훨씬 많은 IB들이 엔비디아의 목표 주가를 상향했습니다. 투자 등급은 여전 뭐 거의 최상위급에 늘 있었기 때문에 목표가 상향을 주로 보시면 좋겠는데요. 최고 목표가가 1,400달러 선으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최고 목표가 중간값 1,200달러였다면 200달러가 오른 1,400달러로 제시가 되고 있고요. 목표가 중간값도 1,250달러, 최저 목표가 중간값은 900달러 선에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9.32% 오른 종가가 1,037달러 선에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과연 6월 6일까지 매입을 하고 그 이후에 액면 분할 이후의 주가 전에 이렇게 1,400달러 선까지 터치를 할 수 있을지 한번 주시를 해보셔도 좋겠습니다. 네, 다음 헤드라인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하지만 엔비디아 홀로 반짝반짝 빛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 바로 이런 매크로 데이터에 있습니다. 간밤에는 S&P 글로벌 마켓 PMI가 발표가 됐는데요. 종합 PMI, 제조업 PMI, 서비스업 PMI가 함께 발표가 됐죠. 그런데 모두 확장 국면으로 발표가 됐고 예상치를 뛰어넘는 수치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견조한 미국 경제 때문에 금리 인하 시기가 늦어질 수 있다는 것인데요. 25개월 내 최고치를 찍었다라는 소식까지 함께 전해지면서 시장에 큰 하방 압력으로 작용했습니다. 함께 확인해 보시죠. 매파적이었던 5월 FOMC 의사록 발표에 이어 간밤 발표된 경제 지표가 시장의 금리 인하 기대감을 짓누르며 부담으로 작용했던 하루였습니다. 주간 신규 실업보험 청구자 수는 2주 연속 감소세를 보였는데 지난 18일로 끝난 한 주간 신규 실업보험 청구자 수는 계절 조정 기준으로 21만 5천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직전 주보다 8천 명가량 감소한 겁니다. S&P 마켓 글로벌에 따르면 5월 미국 서비스업 구매관리자 지수 PMI 예비치는 54.8을 기록, 월스트리트 저널이 집계한 시장 전망치 51.5를 큰 폭으로 웃돌았습니다. 5월 제조업 PMI 예비치도 50.9를 기록하며 확장세를 보였습니다. CME그룹의 패드와치 툴에 따르면 9월 미 연준의 25bp 인하 확률은 46.4%, 금리 동결 확률은 48.4%로 비슷하게 반영됐으며 장 마감 이후 25bp 금리 인상 확률도 0.4%가량 반영됐습니다. 네, 결국에 시장을 짓눌렀던 것은 경제 지표였습니다. S&P 글로벌이 집계하고 있는 PMI 지표의 경우에는 ISM이 집계하는 지표보다는 영향력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하의 시그널을 강력하게 찾아보려던 투자자들의 기대에는 훨씬 못 미치는 모습을 보여줬던 것이죠. 사실 CPI 발표 이전에 저희가 PPI 데이터를 받아본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PPI 데이터가 시장 예상치보다 높게 집계가 됐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결국에 수정치가 반영이 되면서 PPI가 다소 높게 나온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애써 흐린 노래를 좀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치솟고 있는 모습이 실제로 물가에 반영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는 시장의 불안감이 PMI 지표를 받아든 이후에 더욱더 커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 S&P 마켓 글로벌의 PMI가 어떻게 발표됐는지 또 함께 보시죠. 그 추세를 살펴보시면 위쪽에 진한 선이 서비스업 PMI고요. 빨간 선이 제조업 PMI입니다. 이 가운데 점선은요, 50포인트를 나타내는데 50포인트보다 낮으면 경기가 위축 국면, 높으면 확장 국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연준은 계속해서 서비스업 물가가 잡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연준의 속도 모르고 치솟고 있는 서비스업 PMI를 이번에도 받아들이게 된 것이고요. 그나마 제조업 PMI의 경우에는 50보다 아래쪽에서 나타날 때가 있었는데 그것도 다시 고개를 들면서 치솟는 모습을 함께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이에 따라서
따라서 CME 패드와치 툴에서도 금리 인상 확률까지 반영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국채금리도 역시 동반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10년물, 30년물, 2년물 할 것 없이 모두 오름세를 보였고요. 아무래도 연준의 정책금리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2년물 국채금리 수익률의 경우에는 무려 1.24% 오름세를 보이는 모습도 함께 확인이 됐습니다. 달러 강세도 함께 나타날 수 있으니까요. 오늘 시장에서도 우리 시장에서도 환율 특히 주의하시면서 수급 상황까지 체크하셔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 헤드라인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간밤에는 애플의 폴더블 제품에 대한 소위 말해서 루머가 또 나타났는데요. 이 루머에 대해서 대만의 유명 IT 애널리스트죠. 권밍치가 직접 코멘트를 내놨습니다. 과연 폴더블 아이패드설에 이어서 폴더블 아이폰설에 이어서 폴더블 맥북이 첫 번째 폴더블 라인업이 될 수 있을지 어떤 내용들 구체적으로 발표가 됐는지 함께 확인해 보시죠. 애플의 첫 폴더블 제품이 전체 화면의 폴더블 맥북이 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대만의 IT 전문 애널리스트 고밍치에 따르면 애플의 첫 폴더블 제품이 이러한 맥북이 될 수 있으며 패널의 경우 우리나라의 LG 디스플레이가 독점 공급업체라고 말했습니다. 목표 양산 일정은 패널의 경우 2025년 4분기, 어셈블리는 2026년 상반기로 M5 프로세서를 탑재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주름이 없는 패널 디자인을 목표로 삼아 패널과 힌지 비용이 매우 높을 것으로 보이며 애플 라인업 중 가장 비싼 기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애플의 폴더블 아이패드에 대한 시안입니다. 물론 아직 시장에 등장하지 않은 제품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프라모델들이 시장의 이미지로서 돌고 있는데요. 그 다음이 폴더블 맥북이 될 것이냐라는 기대감이 자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폴더블 맥북의 가상 디자인은 어떨까요? 일단은 기사에서 인용한 디자인은 이렇습니다. 물론 노트북 자체는 가운데 힌지가 있고 접어서 쓰고 그 아래쪽에 이제 키보드가 자리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전체 화면으로서 양쪽을 모두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제품의 가격대는 어느 정도로 형성이 될까요? 힌지에 주름이 없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서 힌지에 들어가는 비용이 굉장히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애플의 라인업 중에서 가장 비싼 모델이 될 수 있다라고 하고 이번에 아이패드 행사 렛 루즈를 통해서 밝혔던 M4 칩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죠. 그런데 그보다 더 상향이 된 M5 칩이 탑재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애플의 폴더블 기기가 어쨌거나 이러한 루머가 솔솔 나오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기대감을 크게 불러일으키는 것은 사실이다라는 부분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유가와 비트코인 금 가격까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는데요. 간밤에 유가는 또 한 번 하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4거래 연속으로 하락세를 보였고요. 76.87달러 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가격 살짝 다르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지금 보이는 화면보다 이더리움의 가격 급등세가 훨씬 더 가파르다. 이는 이더리움 ETF의 승인 때문이다라는 부분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 금, 은, 구리 가격 모두 약세로 마감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비트 전해드렸습니다.